안녕하십니까? 원큐패스 관광통역 안내사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다락원에서 파격적으로 선보이는 관광통역 안내사 인터넷 강의 바로 두 번째 과목이에요. 바로 필기 2교시 관광법규와 관광학 개론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그러한 파격적인 수업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관광학 개론과 관광법규를 매우 어려워들 많이 하세요. 사실 그래요. 생소한 법조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보이는 관광통역 안내사 필기 2교시 영역은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광학 개론과 관광법규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바로 중복되는 내용들은 다 과감하게 뺐어요. 그래서 내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론만 따지게 되면 관광학 개론과 관광법규를 합쳐서 200여 페이지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편집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분간하기 쉽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광학 개론, 관광법규 바로 통합본으로 운영되는 이 수업 첫 번째 강좌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관광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예요. 관광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는 반드시 시험 문제 한두 문제는 무조건 출제되는 그러한 파트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관광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거의 100%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성을 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기간성, 회기성, 그 다음에 활동성, 그 다음에 비생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여기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바로 거주지 혹은 정주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관광은 제자리에서 관광을 할 수는 없겠죠. 자기 집 앞마당에서 관광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이다라고 얘기했을 땐 바로 A 지역에서 반드시 어때요? 예, B 지역으로의 이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주지에서 특정 목적지로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이동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이동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간성이다라고 하는데 이 B 지역에서 수십 년 머물고 있다. 이거를 과연 관광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학자들마다 혹은 기구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제시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정 기간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회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A라고 하는 정주지에서 B라고 하는 목적지로의 이동이 전제되고 그리고 반드시 어때요? 되돌아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회기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활동성 혹은 탈일상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들 B라고 하는 이 목적지에서 바로 정주지에서의 활동과 동일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관광이 아니죠. 업무의 연장 이런 것이밖에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목적지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 바로 순수한 위락적 활동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난 다른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활동성 혹은 탈일상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비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B 지역에서의 활동은 특히 이제 경제 활동은 바로 경제는 뭐 생산과 소비 활동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바로 오로지 뭐만 해야 된다? 예, 소비 활동만 해야 된다.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뭐 돈을 버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돼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 보게 되면 자, A에서 B로 이동을 한다? 예, 바로 이동성이 특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반드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회기성이 되겠죠.
그리고 무수히 뭐 10년, 20년, 30년 머물다가 돌아온다. 그걸 관광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특정 기간 이내에 되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간성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또한 목적지에서의 활동은 바로 순수한 위락적 활동이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돈을 번다거나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광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쪽 파트는 시험에 어떻게 나는가? 다음 중 관광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상성, 기간성, 이동성, 회기성. 딱 그러면 어때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일상성이 아니라 비일상성. 이것이 이제 옳은 답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 이 사람 한 명만 알아두면 돼요. 바로 오길비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저술한 것이 관광객 이동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저서인데 여러분들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오길비의 관광객 이동론에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뭐예요?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는 6개월, 2년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시될 수 있을 텐데 바로 몇 년? 1년이에요. 1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여기 있죠? 바로 소비를 하되 여행하면서 돈을 벌지 않을 것. 자, 이러한 이제 주장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러한 이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귀환 예정 소비설. 귀환 예정 소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론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 두고 이 사람이,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군가 오길비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관을 짓게 됩니다. 자, 바로 귀환을 예정하여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개념을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이거는 바로 뭐예요? 바로 회귀성. 회귀성 이러한 이제 특징이 포함되어 있겠죠 여기에. 그리고 이제 바로 목적지에서 뭐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서는 안 돼. 바로 소비성. 자, 이러한 이제 특징들이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얼마를 머무르지 않는 조건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요거죠.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길비의 관광객 이동론 요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자, 명심하세요. 오길비. 자, 이 사람의 저서가 뭐라고요? 바로 관광객 이동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어때요? 귀환을 예정하여 바로 소비 활동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 이론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귀환 예정 소비설이라고 얘기를 했다.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관광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관광객의 정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요, 논 이미그랜트라고 해서 바로 이민자가 아닌 자들이 타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부 다 관광객으로 규정을 했었다. 처음엔 그러한 얘기가 돼요. 자, 논 이미그랜트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OECD의 정의. OECD는 바로 관광객을 크게 세 개로 분화시켜요. 바로 국제관광객, 일시방문객, 그 다음에 당일 관광객. 자, 요 개념을 외워둔 상태에서 바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기간,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암기를 해야지. 암기 안 하고 무슨 배짱으로 합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암기하세요. 자, 국제관광객이다라고 했을 때 24시간 이상이에요. 24시간 이상 6개월 미만. 바로 체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국제관광객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시 방문객은 3개월 이내. 자, 그리고 이제 당일 관광객이다라고 했을 땐 24시간 미만. 자, 6개월, 3개월, 24시간 미만. 그래서 국제관광객, 일시방문객,
당일 관광객 이러한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것 정도 하나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분류되고 어떠한 사람들은 관광객으로 분류될 수 없는가? 일단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기준을 봤을 때 관광객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자, 즉 경제적 활동으로 들어오는 자는 제외시켰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주, 여러분들 관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타 지역, 즉 목적지에서 계속 머물러 살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예, 그런 사람들은 관광객으로 분류할 수 없고 유학생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국경지대에서 바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나 혹은 유목민들, 그러한 사람들은 관광객으로 이제 분류할 수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ILO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바로 24시간 이상 체류, 숙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통과하는 자들은 바로 관광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형광펜으로 중요한 표시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UNWTO에서 바로 분류한 관광객은 바로 이제 비거주자, 즉 목적지에 살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바로 이제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 그래서 타국에 비행 갔어요. 거기서 그 나라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관광객으로 분류된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중 관광객으로 분류될 수 없는 자는 혹은 관광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교포나 그 다음에 관광이나 회의 및 업무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자, 이러한 자들은 이제 관광객으로 이제 분류되는데, 특히 UNWTO에서 관광객으로 분류하지 않는 아이들, 바로 외교관이라든가 주한 미군과 같은 주둔 군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관광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간혹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쪽 부분은 간혹 나와요. 간혹. 한 3년, 4년에 한 번씩. 자, 바로 관광의 어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어원, 우리나라에서 어원, 뭐 서양에서의 어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관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최초의 그러한 문서는 바로 여기 바로 주역에 있게 됩니다. 뭐 역경이라고도 얘기하죠. 주역에서는 어떠한 문장이 나오게 되냐면 관국지광 이용빈 우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관과 광,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축약을 해서 관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관국지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떠한 특정한 국가, 한 나라에 바로 이거는 뭐예요? 빛광자죠. 찬란한 문물, 이러한 것들을 본다, 시찰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관찰 혹은 시찰 하는 그러한 행동을 바로 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상전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국지광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시찰단 뭐 이러한 사람들이 가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최초의 관광의 어원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관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이제 고대부터 나오게 되는데, 요것도 그 나와 있는 서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채취원 여러분들 아시죠? 채취원. 바로 개원 필경에 관광 6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바로 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쓰여졌다. 예,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고려사 저료라고 하는 책에서도 바로 역사책에서도 관광상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표현을 썼다.
여러분 삼봉이 누군지 알죠? 정도전이에요. 바로 이 정도전에 쓴 바로 삼봉집에는 바로 관광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조선왕조실록에서 바로 한양도성 북부지방을 지칭하는 그러한 지명으로 바로 관광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박지원 바로 열하일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관광지상 국내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다. 요거 열하일기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 표시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 6일쯤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뭐죠? 바로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거는 이제 미국 가가지고 그 문물을 보고 쓴 기행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관광약기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여기 있는 서유견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바로 나고야 박람회를 다녀온 그러한 견문기에서 관광약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죠. 1961년 8월 22일에 바로 관광사업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바로 이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유일하게 최초로 관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바로 관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그 법령이 무엇이냐? 관광사업진흥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요. 자, 관광 형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보게 되면 피스톤형, 그 다음에 스푼형, 그 다음에 안전핀형, 그 다음에 탬버린형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죠. 자, 그렇다면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피스톤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피스톤형이란 자, A 지역에서 어디로? 짠, B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이 목적지에서 활동하고 그냥 동일 경로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을 이제 피스톤형, 바로 그냥 왕복 운동만 하는 거죠. 예, 요거를 이제 피스톤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밑에 있는 스푼형은 어떠한 거냐면 이거예요. A에서 B로 가요. 그리고 요 주변을 돌고 짠. 다시 좀 지울게요. 다시 할게요. 자, 스푼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어때요? 숟가락처럼 생겼죠? 그래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서 그 주변을 돌아보고 다시 동일한 경로로, 이것도 동일 경로예요. 동일한 경로로 A 지역에 돌아오는 것.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스푼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안전핀형은 어떠한 것인가? 자, 여기 A 지역이 있어요.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고 이번에는 어때요? 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경로로 바로 A 지역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형태의 관광 형태를 안전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탬버린형인데 이 탬버린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노래방 가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나의 정주지예요. 그리고 이제 B 지역으로 갔다가 C를 거쳐서 D를 돌아 EF를 지나 이렇게 다른 경로로 돌아오는 형태. 이것을 우리가 탬버린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행 형태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또한 가장 많은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행 형태,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한다? 탬버린형이다. 울버린이 아닙니다. 탬버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관광의 유사 개념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공부해 주시면 되냐면
일단 거기에 보게 되면 여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자, 여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유, 시간, 즉 시간적 개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크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레크리에이션, 바로 재창조하다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위락적인 그러한 활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이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만 가능합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만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레크리에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여가의 개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시간 내에 다양한 창조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행이라고 하는 뭐 트래블이나 혹은 투어나 이러한 것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유 시간 내에 바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여러 가지 위락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넓은 개념은 여가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 이러한 이제 관계가 수립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물론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관광의 유사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행의 다양한 개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xpedition, 이것은 바로 어떠한 특별한 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모험 여행, 이러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저기 어디야 그랜드 캐년, 그러한 어떤 협곡 탐방, 뭐 이러한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고 있고요. 오지 탐험, 이러한 그 여행 형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시험 문제는 여기 정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나오는데, 바로 이 정킷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경비로, 자기 돈이 아닌 공공의 경비로 시행하는 호화 여행, 이러한 이제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필그리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지순례와 같은 형태의 그러한 여행들이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요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정킷은 기출 문제고 익스피디션도 역시 시험에 나왔던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양한 형태의 관광, 뭐 여기 보게 되면 뭐 생태 관광이라든지 녹색 관광이라든지 융복합 관광이라든지 창조 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 그다음에 공정 관광, 그다음에 에스닉 투어리즘, 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요 사실 필기 시험보다는 면접 시험에 아주 많이 다뤄지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생태 관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잘 보존된 생태계, 여러 가지 이제 어떠한 농원이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저기 이제 우리 저기 여러분들 혹시 천상의 화원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인제 전봉산 꼭대기에 바로 곤배령이라고 하는 곳 아세요? 바로 이러한 쪽 뭐 천상의 화원이다라고 해서 바로 야생화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이러한 지역 을 탐방하는 그러한 형태의 관광,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태 관광, 에코 투어리즘, 이러한 식으로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사실상 그린 투어리즘이나 에코 투어리즘은 그런 큰 차이가 없어요. 바로 이제 그린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연히 녹색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떠한 자연 혹은 어떤 농업지대, 농장, 이러한 것을 견학 방문하는 그러한 여행들을 다 통칭하여 녹색 관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융복합 관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융합 그리고 복합,
이 말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관광, 순수한 관광의 목적에 플러스 뭔가를 알파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와 B가 어때? 융합 혹은 복합적으로 결합된 관광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융복합 관광에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 바로 이제 세미나 참석차 왔다가 바로 플러스 알파 여행 활동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죠. 물론 또한 뭐도 있겠어요. 의료 관광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예, 바로 어때 치료를 목적으로 들어왔으나 바로 어때 부수적으로 관광 현상이 같이 결부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이 이제 의료 관광과 같은 것들이 이제 융복합 관광이다라고 한다면 창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존에 없던 그러한 관광 자원들, 그러한 자원들을 어때 창조해 내는 그러한 관광, 바로 그것이 창조 관광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제주도의 올레길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창조 관광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관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관광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분별한 그러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자연이 많이 훼손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 후대에게 관광 자원을 물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 자연을 어때요? 보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어떤 관광지 개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차용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어 트래블이라고 해서 공정 관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합리적인 소비를 바탕으로 하여 그에 응당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러한 관광을 우리가 공정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이 개념 자체는 바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에서 파생된 거고, 자, 여기에는 또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질 수 있냐면 바로 외국인과 내국인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바로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광,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정관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닉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는 잘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면접 같은 부분에서도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거는 뭐 이질적인 이민족, 타민족, 타종족, 부족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생활 패턴이 다른 인종 혹은 민족 혹은 부족 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그 아이들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어때요? 체험하고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관광을 우리가 에스닉 투어리즘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낯선 이민족의 생활 영역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아이들의 문화를 학습하고 배우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것도 이제 필기는 물론이거니와 면접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광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뭐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건 없죠. 관광의 효과를 크게 국내적 효과와 국제적 효과로 나눠 봤어요. 국내적 효과를 보게 되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조세 수입이 증가한다. 뭐 다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고용 창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타 산업의 발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GDP나 GNP 이러한 것들이 이제 증가할 수 있다 등등 그러한 이제 국내적 효과가 있게 되고요. 국제적 효과도 마찬가지죠. 바로 국제 수지 개선.
여기에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타 민족과 타 국가와의 어떠한 친선 이러한 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 효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바로 국내적 효과 이러한 내용들 바로 경제 성장이나 물가 수준에 영향을 준다. 물론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들 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일단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또한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 자, 국민 소득이 증대되고 조세 수입이 증대되고 뭐 이러한 내용들은 뭐 따로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고용 창출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타 산업의 육성에 관한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우리가 흔히 뭐 인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도로라든가 기타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러한 기반 시설들이 잘 구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효과 아까도 얘기했어요. 바로 국제 수지 개선에 크게 이제 기여를 한다. 국제 친선 증진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것들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나오면 그냥 어때? 다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외화 가득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외화 가득률 과연 어떠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국제 관광 수입분의 국제 관광 수입에서 바로 관광 선전비와 면세품 구입비 요것을 뺀 비중을 우리가 외화 가득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관광 산업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수출 혹은 굴뚝 없는 공장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타 제조업과 비교해 보게 되면 제조업에서는요, 바로 국제에 수출한 그 수입분에 그 수입에서 여러 가지 어때요? 재료비, 인건비, 홍보비, 기타 등등을 다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 관광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하여 바로 외화 가득률이 상당히 높다.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그래, 마진, 돈 많이 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수지, 바로 국제수지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관광승수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세요.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관광승수에 대한 개념들이 잘 정리되어 있죠. 이 관광승수라고 하는 개념은요, 바로 미국 상무성과 파타, 파타라고 하는 것은요, 퍼시픽 에이시아, 그 다음에 아메리카, 그래서 태평양, 아메리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협회에서 만든 보고서예요. 그게 이제 키 리포트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아까 아메리카라고 실수했네요. 아시아 태평양이에요. 바로 이건 주로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요. 이 협회에서 만든 그러한 개념으로 바로 관광에 소비된 그 금액이 바로 고용 창출이나 아니면 자본의 회전율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광승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요. 1 마이너스 요거 중요합니다. 한계 소비 성량분의 1. 요것이 바로 관광승수를 구하는 그러한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한계 소비량이 어때? 클수록 관광승수는 높아지고
한계 소비 성향이 낮을수록 관광 승수 또한 낮아진다. 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광 승수 요거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팁으로 바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면접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과거에 고통이 남겨 있는 그러한 공간이나 지역을 방문하여 반성이나 교훈을 위한 목적의 그러한 관광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 장소가 어딘가? 여러분들 서울에는요. 바로 서대문 형무소가 있죠. 바로 일제 때 바로 독립투사들이 이제 어때요? 갖은 고초를 겪었던 그러한 아픔의 장소죠. 그리고 이 서대문 형무소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80년대까지 민주화 인사들이 투옥되어 갖은 고초를 겪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용산에 가게 되면 서울 용산에 가게 되면 바로 전쟁 기념관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거제도에 가게 되면 뭐 포로 수용소 이러한 곳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바로 4.3 기념공원 뭐 이러한 곳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또한 어떠한 곳도 있을까요? 바로 판문점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뭐 DMZ라든가 이러한 곳을 이제 방문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다크 투어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면접에 2017년 면접인가 그때였을 거예요. 바로 서울에서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 한 군데만 소개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면접에 출제된 적도 있다.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관광사업의 부정적인 효과 이것도 뭐 외울 것까지는 없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어때?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제 모방 심리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남들이 막 쓰니까 나도 흥청망청 쓰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질서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부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으로서 보게 되면 물가 상승. 특히 이제 우리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많은 이제 그러한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바로 물가가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실제 현지 주민들은 부담을스러워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지 마라 이러한 시위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러한 이제 측면들도 있고 문화적인 측면으로서는 이제 바로 토착 문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실되거나 문화재가 파괴되는 문화재 파괴 이와 같은 형태의 그러한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제1장 바로 관광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쪽 부분은 무조건 외워야 할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좀 이해가 바탕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은 제가 수업을 통해서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색깔을 좀 입히고 그거를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관광의 형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면접에도 출제가 잘 되니까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장으로 한번 옮겨보는 그러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